주말 오후. 이쯤 하면 잘 보이지? 저기 신호 정차할 때 잘 보일 것 같네. 수고했어요. 장갑 끼고 묶으라니까는. 이러면 손이 다 트잖수. 괜찮아. 이 정도 슬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현수막 하루 이틀 묶어보나. 일단 위를 묶고 반대편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두 바퀴 돌려서 묶고 아래쪽을 묶어야 돼. 빠르게 묶는다고 한쪽 위아래로 묶고 반대쪽 위아래로 묶으면 헐렁해진단 말이지. 부동산 홍보 직원이 나보고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묶냐고 배울 정도라니까는. 참 별게 늘었다. 당신이나 나나 열심히 한 보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걸려오는 전화들이라곤 장난 전화들 뿐이고. 우리가 전단지며 현수막 작업 시작한 이유가 성인이 된 혜주가 혹여라도 어릴 적 사진 보고 연락 주길 바래서였잖아. 서울이며 경기 충청권까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웬만해서 안 건 곳이 없으니까 우리 끈기를 잡고 기다려 봅시다. 우리 절대 혜주 포기하고 놓으면 안 돼. 알지? 알지, 포기하려는 거 아니야. 그냥 횟수로 25년이 다 돼가니 지쳐서 그래. 우리 혜주만 찾을 수 있다면 뭐든 못하겠냐마는 아무 소식도 찾을 수 없단 게. 그저 어디서 잘 살았으면 하는데 혹시라도 잘못된 건 아닌지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어허, 이 사람 날이 추워져서 그러나 왜 나약한 소리래? 우리 혜주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단지 우리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고. 어디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지? 오늘은 이만 쉬고 내일 마저 하자고. 어,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이 전단지 거신 분들 맞으신 거요? 예, 맞는데 어쩐 일이신지. 혹시 전단지 붙인 것 때문에 불쾌하신 거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를 민원 때문에 개인적인 공간은 전혀 붙이지 않고 있는데다 딸을 찾으면 저희가 다 일일이 수거할 예정입니다. 누군가 딸을 알고 있는 사람이든 본인이든 조그만 희망을 얻고 싶어서 하는 작업이니 너무 노여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니요, 전단지를 붙인 게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두 분께 제가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찾아오게 된 겁니다. 도움이요? 네, 이건 제 명함입니다. 저는 찾아가는 힐링맨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구독자나 사연 신청자들의 말 못할 고민을 듣고 직접 해결하고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컨텐츠를 운영 중인데 어떤 제보자로 인해 어머님 아버님의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25년 전 아이 생일을 맞아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가 그곳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아이 레타게 찾고 있다고요. 두 분께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미약하지만 제가 두 분의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따님을 진심으로 찾는 데 돕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방송이라면 이미 여러 번 출연했습니다. 납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사 프로그램에도 제보를 해봤고 실종 아동을 찾는 프로그램에선 잃어버린 아이 사진을 올려서 제발 돌아와 달라고 읍소해봤지만 소득이 없었지요. 그런데도 도와주실 수 있다고요? 그럼요. 당연히 쉽진 않은 일일 거고 어렵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설사 딸을 찾지 못하게 되더라도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 현수막 전단지를 거는 효과보단 제가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해외 입양에 대한 가능성은 찾아보지 않으셨나요? 해외 입양이요? 네, 부끄럽지만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 가는 아동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출생 인구수 대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보내는 나라 중 하나죠. 만에 하나 아이가 어찌저찌한 이유로 보육원을 가게 돼서 해외 입양을 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채널은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의 고민과 맞닿아 있다 보니 외국인들이 사연 주인공이 될 때도 있어 의외로 외국인 시청자 수도 제법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따로 자막도 두는 편이고요. 제 채널에 출연 의사가 있으시다면 여러 가능성을 접근해보며 어머니 아버님을 돕고 싶습니다. 저도 딸을 키우고 있고 단 몇 분이지만 딸을 마트에서 잃어버린 기억이 있어서 얼마나 지옥 같은 느낌인지 정말 잘 알거든요. 물론 25년 동안 찾지 못한 어머님 아버님들에 비할 바는 못하겠지만요. 그래요? 그건 언제 촬영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단 얘기는 제 채널에 촬영할 의사가 있으시다는. 이미 25년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우리가 뭔들만 다 하겠습니까? 어떤 것이든 해봐야죠. 그래서 여직 전단지 현수막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난 언젠가 내 딸이 꼭 돌아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형태로 힘든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 보여줘서 고맙게 생각해요.
해외든 아님 우리가 가지 못한 곳이든 우리 딸 얘기를 알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뭐든 하겠어요. 당신 생각도 마찬가지지, 여보? 어, 이렇게 선뜻 긍정적으로 출연 의사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저희 따뜻한 곳에서 얘기하면서 나눠볼까요? 1개월 후. 이거 보세요. 저희가 올린 영상 조회수가 무려 250만 뷰입니다. 댓글도 폭발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두 분을 기억하고 계신가 봐요. 여기 보이시죠? 저도 기억납니다. 어릴 때 학교에 갈 때면 두 분이서 전단지 나눠줬었죠. 그때가 10년 전인데 아직까지도 못 찾으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얼른 해주가 두 분께 돌아갔으면 하네요. 25년 동안 딸을 찾고 계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이번엔 힐링맨이 꼭 좀 두 분의 고민 해결을 해주면 좋겠네요. 아주 난리예요. 여기 두 분이 해주를 찾는데 조그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후원도 엄청 해주셨어요. 세상에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외면하지 않아줘서 정말 고맙네요. 그쵸? 분명 좋은 소식이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2차, 3차 영상을 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스케줄 괜찮으실까요? 예, 물론이죠. 제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혜주 이번만큼은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꼭. 몇 개월 후. 이거원, 오늘은 글쎄 현수막을 수거하러 갔는데 이렇게 다 끊어졌지 뭐야. 누가 아무래도 의도적으로 끊어먹고 간 모양이야. 나도 전단지가 이 모양이라 다 뗐어. 우리 혜주 얼굴에 낙서라고 같더라고. 아무래도 관심도가 높아지니 이런 심술도 부리나 보네. 모든 사람들이 우리 혜주 일에 관대한 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겨야지. 맞아, 그래야지. 응? 유튜버님이시네? 응, 그래. 촬영 일정 안내 전화인가? 이번 주 주말에 촬영하기로 했다고 피디님한테서 연락 받았는데. 일단 받아볼게. 여보세요? 어머님! 깜짝아. 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찾았어요! 예? 드디어 혜주를 찾았습니다. 모든 기억이 일치하는 게 꼭 혜주 같아요. 정말로요? 진짜 우리 혜주가 맞아요? 지난번에도 몇 번 혜주인 것 같은 애들 만났다가 다 아니었잖아요. 그랬죠. 이번에도 100%를 장담할 순 없지만 연락 온 친구 중엔 제일 흡사해 보여요. 일단은 저희 사무실에 와보시죠. 그분도 지금 바로 만나뵙고 싶다고 찾아오겠다 했거든요. 알았어요. 지금 당장 애 아빠랑 갈게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여보, 혜주인 것 같은 사람을 찾았대. 뭐, 진짜야? 이번엔 확실한 거야? 모르겠어. 유튜버님 말로는 진짜 혜주 같다는데. 일단 어서 사무실로 가자. 가봐야 알 것 같아. 그래. 얼른 가자고. 1시간 후. 두 분 오셨어요? 미안합니다. 주말이라 차가 막혀선. 괜찮습니다. 엄청 서둘러 오셨나 봐요. 그럼요. 당연하죠. 해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다는데 당연히. 어딨어요? 그 사람은?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쪽이요. 여보, 확실한 거 아니니까 일단은 우리도 진정하자고. 지난번처럼 실망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야지. 지금부터는 촬영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 유아 씨도 동의해 주셨고요. 두 분께는 말씀을 이제서야 드리는데 이분 이름은 김유아 씨예요. 원래 이름은 모르고 보육원에서 새로 지은 이름이더라고요. 카메라는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얘기 나누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해주 사진 바탕으로 현재 모습을 추정한 몽타주랑 정말 많이 닮았네. 나이는 몇 살이에요? 29살입니다. 우리 해주랑 같은 나이네. 혹시 여기까지 올 생각을 하게 된 일이 있어요? 전 사실 방송을 못 봤는데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혹시 해주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물어봤어요. 처음엔 그게 누구길래 이렇게 나한테 많이 물어보나 했었는데 영상 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진이 정말 저랑 많이 닮은 데다 어린 시절 였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장면들을 말하는데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혹시 모르겠다는 생각에 유튜버님께 연락드리게 됐어요. 기억이라면 어떤 기억인지 언젠진 잘 기억 안 나는데
서울에 있는 놀이공원이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가자마자 부모님이 솜사탕을 사주셨었어요. 너구리 마스코트들이 저와 사진을 찍자고 있었는데 무섭다고 도망을 갔는데 아빠가 달래주지 않고 사진만 찍어서 제가 밉다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엄마는 괜찮다고 안아주셨고요. 그리고 또 스케이트를 타고 나서 퍼레이드를 봤는데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엄마 아빠가 절대 손을 놓지 말라 했는데 제가 풍선을 놓쳐서 빨리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날아가는 풍선을 계속 쫓아갔었어요. 그러다가 길을 잃었고 부모님이 안 보여서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헤매다가 어쩌다 보니 놀이공원 바깥을 나가게 됐는데 그 뒤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미 출구를 나오면 들어갈 수 없다고 직원이 엄마 아빠랑 같이 오라고 했었어요. 아이, 어쩌면 출구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나간 뒤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찰서나 그런 데 갈 생각 못 했어요? 네. 전 오는 거 말고는 그때 뭘 할 수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말도 잘 못했고요. 누군가가 절 데려갔고 그게 보육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살이 될 때까지 여직 그곳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 이후론 공장에 취업해서 줄곧 일하고 있었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혜주랑 정말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한번 발을 들춰봐도 될까요? 네. 여보, 이거 뭐야? 예전에 어머님이 커피 마시던 걸 혜주 있는데 내려놔서 혜주가 그걸 팔에 엎어서 화상 입었잖아. 바로 치료했는데도 빨갛게 남은 흉터. 이거 맞지?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언제 생긴 흉터예요? 어릴 때 생긴 흉터예요. 어떻게 다쳤는진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이분이 혜주인 것 같아요? 흉터도 그렇고 외모나 여러모나 그동안 해주라고 찾아왔던 사람들 중엔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요. 혼자서 어디 보육원에 있었던 거예요? 김천에 있었어요. 아유 어쩌다가 서울에서 김천까지. 그래도 이왕 찾게 된다면 확실히 해야 되니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에요. 정확한 결과는 며칠 후면 나온다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예, 그러시죠. 이름이 유아라고 했죠? 네. 그래요. 지금은 어디서 지내고 있어요? 재작년까진 공장 기숙사에서 지냈다가 조그맣게 남자친구랑 방 얻어서 살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구나. 그래, 서울에서? 네. 보육원 나와서 일하고 적응한 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참 이쁘게 자랐네요. 저녁은 먹었어요? 아직이요. 그럼 우리랑 같이 먹어요. 뭐 좋아하는 거라도 있나? 아무거나 잘 먹긴 한데 돼지갈비 좋아합니다. 아휴, 아버님 왜 그러세요? 우리 애주도 돼지갈비를 정말 좋아했어서 나도 모르게 울컥했네요.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사실이 없는데도 이렇게 애주랑 비슷한 사람을 보는 건 우리도 처음이라서. 저희도 솔직히 이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있는 만큼 정말 찾으면 대박이겠다 생각했는데 제발 유아 씨가 우리가 찾는 애주가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은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밥 먹으면서 마주 얘기해요. 그러시죠. 유아 씨, 제 차로 가요. 네. 에휴, 당신은 어떤 것 같아? 난 솔직히 너무 놀랐어. 애주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있어서 말이야. 그 몽타주랑은 정말 비슷하긴 하더라고.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저 아가씨가 우리 애주가 아닌 것 같아. 당신은 어떤데? 우리가 이전에 실망한 기억도 있고 난 솔직히 처음 봐선 확 와닿는 느낌은 아니야. 흉터나 모든 상황이 해줄 가리키고 있는데도 그냥 조심스럽네. 괜히 기대했다가 아닌 적이 많다 보니깐. 그래, 당신 마음이 어떤지는 잘 알아. 그 우선 유전자 검사가 제일 확실할 테니까 그때까진 우리 확신하지 말고 기다려보자고. 일주일 후 카페.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 유아가 우리 혜주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유, 보고도 믿기지가 않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25년 만에 그렇게 찾아 헤매던 혜주를 드디어. 축하드려요.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은 유튜버님이 더 많이 했죠.
정말 많이 애써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내가 지금 당장 절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우리 혜주를 빠낼 수 있게 되다니. 별 말씀은요.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저도 뿌듯합니다. 영상 봐주셨던 구독자님들도 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어머님? 예. 여보, 뭐하고 있어? 우리 혜주라잖아.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헤매던 혜주를 찾은 거야. 그렇지. 맞아. 우리 혜주. 혜주 어머님이 아무래도 긴장을 엄청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몇 번 이런 일이 있다 보니 괜히 낙심한 적이 있으셔서 그런 거죠? 이제는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혜주가 맞으니까요. 그래, 여보. 이리 와봐. 당신 얼마나 혜주를 보고 싶어 했어? 맞아. 너무 그리워했어. 꿈에서도 그릴 정도였지. 우리 혜주 보고 싶었어. 근데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분명 내가 너무도 보고 싶었던 혜주가 맞다는데. 근데 왜 어째서 이렇게 싱숭생숭한 거야?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겠어. 아빠한테도 편하게 해도 된단다, 혜주야. 아빠. 혜주야. 진작 더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면서 내 딸을. 그러니까요. 전 정말 제 부모님을 이렇게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 너무 감격스럽고 벅차올라요. 자, 다들 하고 싶으신 얘기가 많으실 텐데 여기 말고 본격적으로 식당에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감동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저희에게 유료 광고를 주신 식당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아주 정성스럽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몇 시간 후. 집까지 안 데려다 주셔도 되는데 괜히 엄마 아빠 집이랑 반대 방향이라 집 멀어지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딸내미 집에 데려다 주는 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지. 그래, 그렇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 안 그래도 네가 어떤 동네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했어. 제 개인적인 공간을 친구들 말고 가족들한테 오픈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자친구와 둘이 사는 집이라 생각보다 많이 협소한 곳이라 동네가 좀 좋지는 못해요. 없는 돈에 맞춰 집을 구하다 보니. 아유, 사회 초년생들이 내게 그렇지 뭐. 여긴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남자친구예요. 아, 우리 애주 남자친구? 반가워요. 안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 마주치게 되네. 우리 온다고 기다린 거예요? 네, 퇴근했는데 아니, 혜주가 부모님과 함께 오고 있다고 연락을 받아서요. 가만히 집에만 있을 순 없을 것 같아 직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아무튼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시고 집에 들어가시겠어요? 제가 혹시 몰라 대강 집 정리는 해뒀거든요. 아니에요. 갑자기 찾아온 것도 실례인데다 우리가 준비한 것도 없고 다음에 약속 잡고 제대로 오겠습니다. 혜주 부모님이시잖아요. 실례는요. 혜주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시죠. 그래요, 엄마, 아빠. 여기까지 오셨는데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그래야 저희 마음도 편할 것 같아요. 우린 정말 괜찮지만. 그래, 너무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 들어가 보자. 여보, 우리 커피만 마시고 금방 나와 보자고. 안 그래도 유아가 어떤 곳에서 먹고 자는지 보고 싶어 했었잖아. 엄마, 들어가세요.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요. 이 계단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보, 조심히 올라와. 계단이 가파르네. 제가 맨 뒤에서 살필게요. 엄마, 편하게 올라가세요. 몇 시간 후. 역시나 예상은 했지만 집 상태도 그렇고 형편이 좋아 보이지 않지? 그래도 서울에서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둘이서 열심히 살아보려는 게 기특하더라. 워낙 이 주변 집값이 비싸니 애들한텐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겠지. 에휴, 그러게 말이야. 어휴, 왜 그래? 아직도 마음이 이상해? 우리 혜주가 아닌 것 같아서? 아니, 유전자 검사에서도 우리 딸인 게 밝혀졌는데 우리 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습지.
그냥 지금의 시간이 원망스러워. 먼 곳도 아니고 내 딸이 차로 30여 분 되는 거리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단 걸 이제서야 알았다는 게. 잃어버리지만 않았어도 혜주가 대학도 못 가고 공장에서 일하는 일도 없었을 거고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었을 텐데. 우리 부주의로 그 애를 너무 힘들게 한 건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좋지가 않네. 그래서 유난히 거리감이 느껴졌었나 봐. 내 죄책감 때문에. 아무래도 25년이란 시간이 정말 크지. 우리와 함께 지내었던 시간의 몇 골절이 되는 시간인걸.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책임인 만큼 우리가 메워가야지. 유아는 오죽하겠어. 우리와의 기억은 거의 전무한 편인데도 당신이랑 나한테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살뜰하게 자라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기특해. 그러니까 참 어미란 사람이 못나서는 먼저 다가서지도 못하고 참 기특하더라. 살림살이도 제대로 배워본 적 없을 텐데 어찌 그리 정갈하게 해놨던지. 이제 시간이 많잖아. 우리가 못 지켜준 시간은 너는 되돌아올 수 없으니 아쉬워 말고 그 시간만큼 잘해주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인 것 같아. 며칠 후. 혜주야, 여기야. 아, 엄마,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엄마도 좀 전에 왔어. 일은 잘하고 왔어? 네. 근데 무슨 일로 제 공장 근처까지 오신 거예요? 별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너랑 같이 저녁도 먹고 근처 아울렛에서 쇼핑도 하고 그럴까 했지. 쇼핑이요? 응, 드라마나 영화 보면 딸이랑 엄마랑 서로 옷도 골라주고 요즘 핫한 디저트 같은 거 먹고 그러잖아. 나도 우리 친정엄마랑 그런 걸 못 해봐서 그런가. 내 딸이랑은 꼭 해보고 싶은 로망이 있었거든. 그래서 너 시간 괜찮냐고 물어봤던 건데 혜주는 괜찮어? 좋아요. 저도. 뭐라고? 너무 좋다고요. 저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액세서리 같은 것도 같이 보고 커플템 같은 것도 하고요. 그래. 그럼 이참에 우리도 커플룩 같은 거 하나 사서 입을까? 정말요? 무난한 걸로 한번 골라보지 뭐. 좋아요. 그럼 말 나온 김에 바로 나갈까? 엄마가 차 바로 요 앞 주차장에 세워뒀거든. 일 방금 마치고 와서 배고프지? 아울렛에서 먹는 게 나을려나? 아니면 여기 근처에 타이 음식점 맛있는 곳 있어. 어떻게 할래? 전 아무거나 다 좋아요. 아유, 아무거나 말고 유아가 좋은 걸로 하자. 그래도 0.5%라도 더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전 타이 음식점이요. 그런데 안 가봤거든요. 한 번도. 엄마가 맛있다고 하니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 오늘 타이 음식 첫 도전이네. 우리 딸이 뭘 맛있어 하려나? 2개월 후. 무릎은 꿇지 말고 편안하게 앉게. 아닙니다. 이대로 있겠습니다. 혜주, 넌 편하게 앉아 있어. 그렇게 해, 혜주야. 네. 둘이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솔직히 아직 둘이 나이가 29살이고 젊은 편이니 좀 더 경제적으로 확실할 때 결혼을 하길 바랬었는데 이거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 걱정이 많이 드는구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부분에선 제가 좀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혜주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기에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 혜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물론 준비 없는 상태에서 맞는 결혼 아이지만 제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저 역시 혜주처럼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걱정 많으실 거 압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직도 하려고 노력할 거고 혹여라도 생활비가 없으면 대리운전을 하든 일용직을 하든 어떻게든 혜주랑 우리 아기 굶길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락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우리도 이제 애주 부모 딱지 붙인 지 몇 개월째인데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자네와의 결혼을 반대하겠나. 오히려 우리보다 혜주를 본 기간이 더 길지 않아? 부탁이 있다면 우리가 부탁을 해야지. 그래. 혜주 아빠 말대로 혜주가 결혼을 하고 싶다는데 우리가 뭐라 말을 얹을 건 없을 것 같아. 다만 자네 말대로 염려가 되는 게 있긴 해. 아이도 태어나게 되면 지금 그 원룸 오피스텔에서 살긴 힘들 것 같은데 따로 계획해둔 건 있어? 좀 더 넓은 빌라로 옮길 계획은 있어요. 저희가 조금이나마 모은 돈이랑 합치면 대출받아서 좋은 집은 아니어도 넓은 평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저희는 가족이 많지 않으니까 스몰 웨딩으로 가볍게 할 생각이라서요. 지금 계속 같이 살고 있기도 하니 혼인신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 결혼이니 너희들이 판단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 별다르게 터치하고 싶은 마음 없어. 그렇지만 아이를 키워보니 아이를 키울 때 양육 환경은 생각보다 중요한 거라 주거 문제만큼은 엄마 아빠가 도와주고 싶은데 어때? 네? 집을요? 서울이라 매매까진 못해도 전세 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왕이면 우리 동네 쪽이 좋겠지? 거긴 좀 비싼 편 아닌가요? 아무리 전세여도 웬만한 지방 아파트 매매값 이상일 텐데. 그런 동네에 집을 해주시겠다고요? 이래봬도 해준 너를 위해 우리가 모아둔 돈이 제법 꽤 있단다. 언제 너를 찾을지 몰라서 대학 등록금이며 결혼 자금까지 통장을 만들어 뒀었지. 너한테 나중에 해주고 싶은 게 많아서 말이야. 너를 찾게 되면 주려고 한 통장이니 너에게 가는 게 맞는 거지. 엄마, 아빠. 엄마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제 몸도 혼몸이 아니니 공장 일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보는 건 어떤가 싶어. 대학교 들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든 기술이나 자격증을 배워서 새로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도 좋고. 이제라도 엄마 아빠란 울타리가 생겼으니 네가 진정으로 해보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 혜주야. 혜주야. 왜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면 제가 두 분께 너무 죄송한걸요. 왜 잘해주냐니? 하나뿐인 내 자식에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걸 해준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부모란 존재가 그렇단다. 늘 자식에게 뭐든 주고만 싶은 마음인 게야. 우리 전부를 내놓는데도 전혀 아깝지 않을 거란다. 특히 혜주 너는 우리 아픈 손가락인 만큼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은 뒤늦게라도 다 지원해주고 싶다. 결혼도 마찬가지야. 우리 예상보다야 빠르지만 그렇다고 예상을 안 한 것도 아니니 도와주고 싶다고 얘기를 한 게다. 아빠 말이 맞아. 죄송해할 필요 없어. 임신부가 그렇게 울면 아기도 슬프단다. 우리 이러지 말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왕이면 혜주가 먹고 싶은 걸로. 어떠니? 몇 주 후.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이사요? 당연히 하죠. 집 비우는 대로 입주 청구서에서 바로 들어가. 예? 우리 딸이 계약 취소를 원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무슨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상황 좀 파악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왜 그래? 아니, 혜주가 오늘 부동산에 찾아와선 그 집 입주할 일 없다고 계약 취소하고 싶다 했다던데. 뭐? 계약을 취소하다니?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일단은 혜주한테 연락을 해보자고. 남자친구랑 싸운 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도 있는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전화보단 직접 집에 가보는 게 낫겠지? 어? 지금 밖에 혜주가 있는데? 혜주가? 혜주야, 안 그래도 부동산에 연락 받았어. 너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했다면서 어떤 일이길래 그래? 엄마, 아빠. 응, 그래, 혜주야, 말해. 무슨 일 있었니? 울지 말고 말해보렴, 응?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계약했을 때부터 안 된다고 바로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진작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은 받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두 분께 뭐라 사줘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짜고짜 왜 그러는 건데? 뭔지 이해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사죄라니. 사실 전 두 분이 찾는 혜주란 애가 아니에요. 뭐?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말 그대로예요. 두 분이 애타게 찾으시던 딸은 제가 아니에요. 전 찾아가는 힐링맨 그 유튜버가 시킨 대로 연기한 연기자일 뿐이죠. 연기자? 그럼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단 거야? 유튜버가 꾸민? 네. 어느 날 유튜버가 제가 일하는 공장에 찾아왔어요. 본인이 만든 몽타주에 제일 부합하는 인물이라며 혜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직접 엄마 아빠를 촬영한 영상까지 보여주니 몰입감이 더 좋았어요.
25년이 지나도록 간절하게 실종된 딸을 찾는 모습에 절 버린 부모님도 어디선가 절 찾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가 유튜버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해주인 척 연기를 해볼 생각이 없냐면서요. 지금 본인이 이 영상 때문에 소위 말하는 떡상을 하게 됐는데 딸의 근황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하더라고요. 여기서 딸을 찾지 못하면 자긴 정말 끝이라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진 빚이 있었는데 그걸 바로 해결해주겠다면서요. 해주와 관련된 어떠한 데이터는 자기가 다 갖고 있으니 제가 달달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어렵지 않을 거라 했어요. 솔직히 돈이 너무 필요했었고 그걸 바로 해결해준다 하니 처음에 솔깃해서 갔던 게 맞아요. 나를 보면 아니라 생각할 거고 그렇게 나오면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 안일하게 여겼어요. 근데 처음 만난 두 분은 정말 저를 딸이라도 만난 듯 반가워해 주셨고 이뻐해 주셨어요. 근데 유튜버 쪽에서는 더 놀랍게도 유전자 검사를 준비했더라고요. 물론 조작된 검사 결과지인 거고요. 이미 남자친구 빚은 유튜버 덕에 깔끔하게 해결된 상황이었고 전 반항날 여지가 조금도 없었어요. 그냥 전 어쩔 수 없이 해주가 됐어야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느껴지면서도 너무 좋았어요. 두 분이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여시려고 하시고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서 더 쉽게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분들 딸이 아닌데 이분들이 더 큰 상처를 얻기 전에 말을 해야 되는데 엄마랑 아빠가 돼서 쇼핑 가자, 밥 먹자, 반찬 만들어줄게, 여행 가자 이런 사소한 말 하나가 제가 너무 꿈꿔왔던 거라 감히 욕심냈어요. 나만 눈 감으면 되겠지. 내 친부모님은 아니어도 내 부모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우스운 착각을 했어요. 그러다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도 설마 했지만 두 분은 저에게 필요 이상의 과분한 지불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해주란 분의 사랑을 빼앗고 있는 거구나. 단지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행복을 갈취하는 건 나쁜 거다. 진짜 해주가 가져야 할 권리를 이제라도 돌려드리는 게 맞는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 용기를 내고 남자친구와 함께 유튜버를 폭로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하고 오는 길이에요. 혹시 나중에 다른 소리라도 할까 싶어서 제 남자친구가 유튜버의 만남 녹취록이며 통화 내역까지 다 녹음해서 파일로 갖고 있었거든요. 영상은 아마 여기 올라와 있는 걸로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얘기가 유튜버의 계획으로 이뤄진 거라고? 그 사람이 널 섭외한 거라고? 진짜 제보를 받은 게 아니고? 네, 맞아요. 유전자 검사까지 조작할 줄이야.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영상 조회수에 눈이 돌아가서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른 거죠.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맡아서 수습은 안 되겠고 그래도 돈은 벌고 싶으니까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아무리 돈을 번다 해도 우리 믿고 후원해준 사람들이며 응원해준 사람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다니. 내 정말 기가 막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라도 정신 차리고 바로 말을 했어야 됐는데 정말 두 분께는 어떤 말을 드려도 죄송하단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유튜버를 통해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혹시 미국에 유전자 검사 사설업체가 있는 거 아시나요? 그쪽 업체에 유전자 정보 등록하면 아마 부모의 유전자를 찾는 자녀가 있을 수 있다 했어요. 저와 얘기하던 중에 그 부모 유전자 검사를 해보지 않겠냐는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유튜버는 당연히 거절했고요. 이미 제가 딸 행세를 하기로 했는데 친딸을 찾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던 거죠. 이 천하의 몹쓸. 엄마. 일단은 네 말은 잘 알아들었어. 무슨 상황인지도 바로 이해가 갔고. 저기 지금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런데 돌아가 주지 않을래? 그래. 솔직히 네가 우리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딸이 아니라니 지금 믿기지도 않으면서 허탈한 마음이 더 크구나. 제일 나쁜 놈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몇 개월간 함께 지내왔는데 어떻게 네가...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공범이나 마찬가지인 건 맞는걸요. 아무리 죄책감을 이제서야 털어놓게 됐지만 저도 돈에 혹해 그 제안을 얻은 거니까요. 계약금은 어차피 부동산에서 환불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준비했어요. 큰 실망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유, 아이고. 1개월 후. 유아가 만든 폭로 영상 덕에 그 유튜버는 한순간에 나락을 가게 됐구만. 앞으로 우리 소송부터 다른 곳에서 들어온 소송까지 폭탄 위자료만 떠안을 것만 남았어. 본인이 저지른 죄는 달게 받아야 마땅하지. 어떤 돈인들 여러 사람의 마음을 우롱한 대가로는 한참 모자라. 유아가 말했던 DNA 검사 말이야. 미국에 저명한 곳이 있다 해서 내 샘플을 보내봤어. 정말 만에 하나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혹시 모르잖아. 우리가 처음에 추측했던 것처럼 혜주가 미국에 있을지도. 어휴, 다시 시작인 건가? 우리 혜주 일에 관해선 포기하지 않기로 각오했잖아. 이게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합시다. 어쩌겠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든 해봐야지. 맞아. 심적으론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너무 지치네. 우리 예주를 사칭하는 사람까지 생겨나니. 내심 유아가 내 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게 맞았다는 게 내 직감이 결국에 틀리지 않았단 걸 증명해 줬지만 마냥 마음이 좋은 건 아니라서 참 복잡미묘하다. 정말 우리 혜주가 우리 곁에 다시 오는 날이 있을까? 1년 후. 4살 때 놀이동산에서 실종된 딸을 26년째 애타게 찾던 부모가 최근 경찰과 DNA 사설업체의 도움으로 친딸을 찾았다는 기적 같은 소식입니다. 이 부모는 작년 우리나라 엑스튜브 찾아가는 힐링맨에서 26년째 잃어버린 딸 김혜주 씨를 찾아 방송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방송에서 딸을 찾았다는 이가 진짜 딸이 아닌 유튜버가 조회수와 후원을 늘리기 위해 고용한 사람이라는 게 밝혀져 충격을 자아냈습니다. 그 이후 유튜버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김혜주 씨의 모친 부친이 직접 나서 다시 딸 찾기에 나섰었는데요.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다가 최근 미국에서 살고 있던 한국인 여자가 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접한 뒤 사설업체가 이후 김혜주 씨와 김혜주 씨의 어머니 DNA 검사 등을 통해 미국에 살고 있는 김혜주 씨가 김혜주 씨의 부모님이 찾는 딸아이란 것이 밝혀졌습니다. 김혜주 씨의 부친 김석환 씨는 결국에 애타게 바라다 보면 그곳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다며 감격의 소감을 전했다고 합니다. 같은 시각. 이제 슬슬 올 시간 됐지? 우리가 이렇게 플랜카드까지 만들었으니 바로 알아볼 거야. 아휴, 이미 영상통화를 몇 번 봤는데 왜 이리 떨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뭐라 표현할 감정을 모르겠어.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 우리 혜주를, 진짜 혜주를 찾았단 게. 엄마, 아빠? 혜주야, 너 진짜 혜주니? 네, 혜주 맞아요. 엄마, 아빠, 맞아요? 우리, 맞아요? 그래, 맞아. 오 마이 갓. 내 친부모님을 정말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몇 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도 소식이 없어서 약간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 유전자와 일치하는 가족이 있단 연락을 받았을 때의 감격이란. 우리도 마찬가지였어. 여기까지 다시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엄마. 그래, 엄마야. 혜주야, 엄마야.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겨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엄마 아빠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그러니까 너무 꿈만 같다. 그동안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자라게 해서 미안해, 아가. 엄마랑 아빠가 정말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은 미안하단 말이 먼저야. 진작 더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도 많이 돌아왔구나. 그래도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게 됐잖아요. 전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맞다, 맞아. 26년 만이어도 우리가 결국엔 만나게 됐다는 게 중요한 거지. 역시 우리 딸이 마음이 깊구나. 엄마, 울지 마세요. 응, 엄마 좋아서 우는 거야. 너무 기뻐서. 이날이 오기만으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꿈에서도 생각했어. 우리 딸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왔어.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금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 것처럼. 그동안 다 얘기해 줄게. 엄마 아빠가 오늘 너 만나기 위해 어떻게 걸어왔는지. 다시 생각해도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감동 영화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가 정말 제일이 됐더라고요. 아이를 찾기 위해 뭐든 안 해본 것이 없었는데 결국 이렇게 해피하게 흘러가게 되어 지난 힘들었던 과거는 다 싹 잊히더군요. 물론 저희를 농락했던 유튜버에겐 예외를 두고요. 저희의 간절함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했던 그에게만큼은 절대 선처는 없겠더라고요. 이와요? 그 아이와는 종종 연락을 하고 있답니다. 유튜버에게 섭외당해 같은 편에 선 때도 있지만 뒤늦게라도 잘못을 반성하며 저희에게 늦게나마 진실을 털어놨고 그 용기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조금은 관용을 베풀기로 했습니다. 오죽 엄마 아빠의 사랑이 그리웠으면 싶나 딱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이후 혜주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어 진짜 혜주를 만나기에 감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답니다. 현재 20년 넘게 못 찾은 장기 실종 아동이 1044명이라고 하는데요. 부디 이 아동들이 부모의 품에 모두 돌아가기를 바라봅니다.